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준 집주인은 사기죄로 이렇게 딱 넣으세요. 그냥 징역 2년 이상에 처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라고 판단이 서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일단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즉각 취소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기사를 한번 쭉 볼게요.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를 유인했는데 실제로는 보증금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10%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적발 시 자격 취소 등으로 일벌 100개 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멋있죠? 원희룡 장관님. 일벌 100개 그리고 절대로 사기는 놓아주지 않겠다. 틀린 부분 없어요. 이거 가끔 비난하시는 분들인데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별 이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빌라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3억 5천이에요. 근데 사실 신축을 때리면은 분양팀도 있고 돈이 나갈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를 한 3억 5천에 놔도 사실 이게 매매가가 한 3억 정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하는 데는 더 격차를 벌리는데 예를 좀 여러분 편의상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전세를 3억에 맞춰요. 요걸 세팅해서 넘겨버리고 중간에 바지를 끼죠. 전세 사기 팀인데 컨설팅 업체가 돈을 주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던 흔적이 몇 년 동안 남아있죠. 가보시면은 특히 화곡동.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를 3억에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세입자분들은 이 집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공인중개사님이 작업을 쳐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처벌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쳤을 때 사실 처벌을 많이 받는 게 바디 사장이에요. 솔직히 양아치가 많긴 많습니다. 바디 사장이 주로 처벌을 받고 뒤에 숨어있는 컨설팅 팀이나 그리고 중개사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절대 기사에서 못 보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까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전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에 전세 사기가 몇 프로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기사를 보면은 거의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 전세 사기 당한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어요. 피해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 맞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사고랑 전세 사기랑 다른 건데 지금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전세금 미반환 이꼴 전세 사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커뮤니티에 가면은 어떤 방법을 공유하고 있냐면 집주인한테 하루라도 늦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전세 사기로 고발하겠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겁을 잔뜩 줘가지고 집 가진 사람 혼내줘야 된다라고 공유하면서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시던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여러분 한 1%가 될까 말까요? 1%가 될까 말까라고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습다는 게 아니라 전세금 미반환이랑 전세 사기는 다른 건데 언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론에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 또는 안 돌려주는 걸 전세 사기라고 패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읽어보세요. 정의의 사도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별 얘기 안 한지 아세요? 원래 정치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표 얻는 거, 인기 얻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거를 비난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정권 대통령님, 그리고 현재 야당의 대표님. 그 두 분 다 대표주자죠. 뭐의 대표주자예요? 네, 팬덤 정치. 영웅. 히어로요. 간단히 예를 들 수 있죠. 팬덤 정치, 영웅, 히어로 어떤 거예요? 희생자를 기린다. 희생자를 위한다. 그리고 내 지지자들이 조금이라도 싫어한 건 하지 않는다. 주로 어떤 거 안 했죠? 말씀드릴까요? 연금개혁. 안 했죠? 안 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연금개혁 안 했죠? 가스비 안 올렸죠? 전기세 안 올렸죠? 그리고 원전은 없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지난 정권은 그 인내심을 가지고 가스비랑 전기세랑 연금이랑 안 올리던데 현 정권은 그걸 못 참아서 올려서 서민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영리합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이 경제 이론을 전혀 모른다는 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현재 정부가 미쳤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연금 개혁하고 전기세랑 가스비 올릴 것 같아요? 안 올리면 좋잖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안 올리면 미래 세대에 가서 한번 터지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그거 안 올렸다고 되게 환호하시고 지금 정권은 올린다고 욕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팬덤 정치는요. 내가 지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오럴, 구두로 계속 떠들면 돼요. 그리고 신문지에 계속 나오면 돼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데 나오면 돼요. 대형 신문사, 대형 언론사에 계속 나와서 내가 해자가 되고 내가 뭔가 각광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은 팬덤 정치가 생기고 영웅이 돼요. 이게 효과가 뭐냐면은 패시브로 방어 효과가 생겨요. 뭐냐?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팬덤 정치가 한국의 대세가 된 거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값이 문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값은요. 누가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월급을 가지고 선생님 월급이 지금 500이신데 300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발끈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집값이랑 같냐 어쩌고 저쩌고 하실 거 아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사회의 수급이 정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지금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구해지거든요. 월급을 올린단 말이에요. 모든 게 수급이란 말이에요. 집값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팬덤 정치에 젖어서 전세 시장에 공포심을 불어넣고 그리고 이제 몇 명 안 되잖아요. 솔직히 중개사님들. 중개사 시장을 쑥대밭을 만들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지금 솔직히 그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에 나가면 매매가 3억에 전세가 3억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무슨 말이냐? 아직 안 터졌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임대차 3법이 터진 2020년도에 전세가가 한번 오르면서 이 전세 사기가 터지는 타이밍이 한번 뒤로 밀렸고 그때 확 늘어났거든요, 얘네가. 그러면 아직 안 터졌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제발 감정을 빼고 시장만 놓고 좀 얘기를 해봐요. 이분들이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1번 뭐예요? 집을 산다. 이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하죠. 안 하니까 전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건 끝이에요. 이건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면허 취소해요. 한 사람의 생계를 없애는 거예요. 면허 취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데 이 면허 취소를 좋아했던 곳이 있어요. 지난 정권이 좋아했죠. 의사 면허 취소시켜버리겠다. 현 정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을 취소시켜버리겠다.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계를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세 사기를 국가가 뭘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지 모르잖아요. 잘못 엮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매매가 3억에 전세 3억에 살고 있는 집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중개사님이 있을까요?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선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죄송하게도 지금 일단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음 세입자 구하는 가능성은 확 내려갈 거예요. 이제 못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연동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런 집도 있어요. 확인을 한 구축에 들어간 거예요. 매매가가 원래는 한 3억 5천 됐죠. 이런 거 지금 많아요, 여러분. 3억 5천 되는 빌라에 들어가서 2억 5천에 전세에 들어갔는데 매매가가 3억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매매가 시세는 3억에 거래가 없는데 거래 안 되잖아요. 전세 2억 5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까요? 안 구해져요. 왜? 아니 중개사님들이 이거 만약에 집값이 여기서 2억 5천 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깡통 전세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전세 사기에 서로 얽힐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앞으로 이 다음 세입자는 안 구해지는 거예요. 빌라 시장의 전세 시장은 더욱더 위축될 거예요. 이건 그냥 시장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깡통 전세에 살고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가능성이 더더욱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터질 게 더 많아지고 이미 약간 위기에 처한 세입자분들은 이게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돼도 정부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주인 탓하면 되거든요. 집주인 탓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알아요.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비난을 들을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냥 보증금 돌려주면 되지. 왜 딴 말이야? 이 말 하시잖아요. 맞는 말 맞아요. 맞는 말 맞는데 감정을 빼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살면서 몇 년 안 됐어요. 돈 6천만 원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돈 날렸어요, 여러분. 이거 파산 신청해가지고 파산 끝났거든요. 파산했어요. 파산하면 제가 6천만 원 갚으라고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경찰서에 고발하면 제가 잡혀 들어가요. 내 돈 6천만 원을 가져가서 그냥 떼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이거는 전세금이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6천만 원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네 6천만 원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자 있어요. 이자 받으려고 했다가 떼이킹 하니까 네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 임마. 그러니까 너는 투자를 했다가 날린 것처럼 6천만 원 못 받은 거 별 상관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3억짜리 집에 3억의 전세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와서 봐도 똑같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데 왜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셨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값이 내려가는 게 싫어서, 세금 내는 거 싫어서, 청약 날아가는 게 싫어서, 임대주택 혜택 날아가는 게 싫어서, 그 외에 기타 등등 사회적 혜택이 날아가는 거 싫어서, 그게 싫어서 이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는 게 좋아서 세입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리스크가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다만 국가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죠. 그래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안 돼요.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안 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게 여러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아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부터 법을 바꿔서 형사처벌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형사처벌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준 집주인은 사기죄로 이렇게 딱 넣으세요. 그냥 징역 2년 이상에 처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런 거 원해요. 진짜로. 이거 어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딴 뜻 없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준 집주인은요. 징역 2년에 깜빵에 쳐넣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정의 실현이에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냥 돈 떼이고 끝났어요. 피눈물 흘려봤자 달라고 하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전월세 시장이 남아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장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전세 시장에서 저렴한 거주비를 가지고 살았는지, 임대인들이 하던 역할이 뭔지, 시장에 왜 공급자가 필요했는지, 진짜 물론 시행착오, 과도기는 거치겠지만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전 이건 장담합니다. 제가 시장에 하루 이틀 몸담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만약 법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은 몇 년 이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참고로 무서워서 못 놔요. 아니 여러분 2년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전세 한번 잘못 놨다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딴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떼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한 줄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 없어요. 팬덤 정치로 가는 길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지하실 거예요.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 빌라를 가지고 있다. 언제 파는 게 좋을까? 빌라를 지금 사도 될까? 빌라 전세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빌라 지금 월세 들어가도 될까? 빌라 전세보다 아파트 전세가 나은 걸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어요. 지금 말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현실화 될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 논리에 맞게 가고 있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세 사기는 정말 응징해야 되겠지만 시장 내에서 극소수의 사례예요. 이렇게 극소수가 늘어난 이유, 사기 규모가 커진 이유, 전문 업체까지 생긴 이유는요. 시장 구조에 있다고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구조에 대한 변경은 절대 할 마음이 없죠. 왜? 구조 변경은 어떤 거냐? 가스비 인상, 전기세 인상, 연금 개혁 이런 게 바로 이 시장 구조의 개혁과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할까요? 한국인들이 팬덤 정치에 잔뜩 젖어 있는데 할까요? 안 할걸요? 장기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는 바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얘기하면 저보고 미쳤다고 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시장이 얼마나 수급에 충실히 따라가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들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